안녕하십니까. 합격신학 국어 양철식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고전 산문문학 조성기의 창성가미록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전문학을 해야 될 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앞에 거 건너뛰어서 바로 이 부분을 하는 이유는요. 사실 이 작품도 출제 가능성에서 본다면 그렇게 높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이 이제 사시남정기라는 가정소설이 출제됐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또 이런 가정소설이 출제될 가능성은 좀 드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찍는 이유는요. 소설을 읽는 방법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호칭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드리기 위해서 강좌를 했고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생전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소 출제율이 좀 낮았던 설화 계통의 발휘되기 정도가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고전 소설 위해서는.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겠지요. 근데 오늘은 조성기의 창성가미록이라는 가정사 소설을 통해서 소설 읽기 전략 이거를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은 시험지를 받으시면 제일 먼저 문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처사입니다. 그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토대로 한다면 좀 더 읽기가 나름대로 쉽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은 그냥 작품을 먼저 읽고 문제 푸는 요령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줄일게요. 자, 제 얼굴 많이 나와봤자 도움 별로 안 되니까. 자, 봅시다. 황제께서 장원급제한 화진을 올라오라 하여 만나보시고 라고 됐습니다. 잠시만요. 잠시 정지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는 이제 지문을 받았다 치고요. 지문을 차근차근 읽어가보도록. 황제께서 장원급제한 화진을 올라자 등장인물이 나오죠. 화진이라고 등장인물이 나왔습니다. 자, 화진을 올라오라 하여 만나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여러 신하들의 에게 말씀하셨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화진이라는 인물이 등장했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장원급제 했다고 되어 있지요. 장원급제한 화진입니다. 자, 이 장원급제한 화진이란 말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들어가면 여향우를 잃은 뒤로 지금은 항상 마음이 아팠어. 이제 여향우의 아들을 보니, 자, 보세요. 여향우 아들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기린의 자식, 봉황의, 지금 누구 불러놓고 하는 얘기입니까? 화진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지요. 따라서 여향우는 누가 되겠습니까? 화진의 아버지, 부친을 보고 하는 얘기죠.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화욱이라는 인물입니다. 화욱이라는 인물. 자, 달아놨거든요. 자, 주워서 잠깐 보여드릴까요? 미리 보신 분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여향우는 결국 누가 됩니까? 문맥상 의미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문맥상 의미로 보면 누가 되죠? 여향우는 바로 화진의 아버지 정도 되겠죠? 화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후에 마음이 아팠는데 그 아들을 보니까 기린의 자식이고 봉황의 새끼처럼 지급없었죠. 아주 범상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평가합니까? 황제가 장원급제한 화진을 평가한 말은 범상치 않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러면은 앞에서 술을 내려 마시게 하였다. 사흘 후에 장원은 한림 박사에게 제수됐다. 자, 다시 봅시다. 장원은 뭐가 됐다고요? 한림 박사란 벼슬이 제수되었다는 겁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림 박사가 된 거예요? 한림 박사는 앞으로 한림 박사 누구예요? 바로 화진이지요. 그래서 더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화장원이라는 단어 나와요. 누구를 가리킨 말입니까? 한림 박사 화진을 가리킨 말이죠. 다시요. 그러니까 고전문학 읽으실 때 호칭 변화에 주의하셔야 돼요. 호칭 변화에. 어릴 때 이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벼슬, 그 다음에 친족 간에 부르는 호칭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봐 두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물인지를 모르면 안 돼요. 제수되었고 성준과 유성양은 두 인물도 동료합니다. 각각 병부원외랑이 되었다. 그러나 성원외와 원외라면 벼슬 명칭이 되겠죠. 유원외는 2부 상서 5부를 찾아서 말했다.
저희들은 집이 절강이라서 집을 떠나 서울에 와서 벼슬 하기 어려운 데다 학문도 성글다는 건 뭐 좀 드문드문한 뭐 이런 뜻이겠죠. 위에 올릴게요. 드문드문해서 별로 좋지 못해서 성글어. 이 말은 좋지 못해. 낮아서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나오네요. 그죠?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에 주의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뒤에 다 풀이가 되니까. 동남쪽의 한가한 고을에 태수가 되어 몇 년 공부를 더 했으면 합니다. 라고 부탁합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에 성원에는 복권 남정현의 현감이 되었고 유원에는 귀양부의 통판이 되었다. 들어준 거죠. 고개 끄덕끄덕 그런 걸 봐서 뭡니까?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왜 중요하냐?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의 차이점을 토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고전 소설은요. 이렇게 소설적 장치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소설 장치인데요. 이 얘기를 굳이 해놓은 것과 그다음 문제화 시켜놓은 이유는요. 성원해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성부인의 아들이거든요. 조금 이따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성분의 아들인데 얘가 지금 남정현의 현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강이란 곳에서 일로 가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부인이 화진을 지켜줬다. 화진과 화진의 아내를 지켜줬는데 이 사람이 자리를 뜸으로 해서 얘들이 뭡니까? 구박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건 소설적 장치라고 합니다. 이 소설이 고전 소설임에도 그래도 사뭇 좀 중요하고 고전 소설에서는 상당히 세련된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치밀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하나 더 얘기하면 등장인물이 약 50여 명이 됩니다만은 그 50여 명의 등장인물이 상당히 개성적 인물들로 창조되어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선과 악의 대비이지만 이 선 한 인물 유형도 사뭇 다양하고 개성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인물이라고 무조건 다 이 성인군자처럼 이런 화진과 같은 태도를 가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적극적인 인물도 등장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 소설을 출제할 것 같으면 이 외의 부분을 출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 읽어가 볼게요. 됐고, 자, 이때 함께 급제한 신진들은 모두 승상음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인사했다. 그러나 누구는요? 화장원, 즉 화진은 인사를 하지 않았다. 음승이 불쾌했다. 이 인물은 뭐 상당히 좀 누가 나한테 인사하냐 안 하냐 이런 걸로 뭐 판단하는 인물이에요. 한림이 상소 올려. 한림 누구예요? 한림 누구예요? 자, 하장원이 뭐 된댔습니까? 장원에게 한림 박사의 자리를 제수한다 했죠. 그러면 한림은 바로 화진이죠. 상소를 올려 고향으로 돌아가 늙으신 어머니를 뵙겠다고 청하자 황제께서 허락을 하시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오라고 했다. 사실은 화진의 어머니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거든요. 자, 좀 더 가볼까요? 한림이 성준, 유성양 두 태수와 함께 소흥으로 돌아오자 성부인 드디어 나옵니다. 이 성부인이 누구냐면요. 지금 여기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파트를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화욱, 즉 그림을 잠깐 그릴까요? 화욱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화춘입니다. 심시소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둘째가 누굽니까? 화진인데 얘는 또 누구냐? 정시소생입니다. 화진이 세 번째 아니었나요? 하여튼 그 다음에 화빙선이라는 딸을 하나 놓게 되는데 요시소생이죠. 요시소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요시 사망한 거고요. 정시 사망한 거예요. 화욱도 이미 사망한 상태예요. 그럼 화진에게 어머니라고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정시가 없으니까 심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욱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누이죠. 누이가 하나 있는데 누굽니까? 이게 바로 지금 성부인으로 나옵니다. 성부인. 그러니까 어떻게 조카들이죠. 조카들. 조카입니다. 화진은 조카고 화춘도 조카고 화빙선 조카죠. 성부인이 아들 누굽니까? 성시성과 중에 누구요? 성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아들과 조카 두 사람의 등을 먼저 여기서 유성양은 정확히 말하면 조카라기보다는 하빙선의 남편이 될 사람 이 정도로 조카 사위 뭐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자 봅시다. 좀 지울게요. 자 봅시다. 성원해가 누구겠습니까? 얘죠. 자, 그 다음에 유원해가 누굽니까? 유성양 얘가 되는 겁니다. 연결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또 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성부인의 아들과 조카 두 사람. 그러니까 성준이 성부인에게 아들이겠고요. 한림도 성부인에게 조카죠. 자,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겠죠. 너희들이 모두 고아로 자라서, 자, 여기서 모두 고아는 아닐 겁니다. 누구냐면 성부인의 남편도 이미 사망한 상태고요. 화진의 아버지도 지금 사망한 상태라 유성양의 아버지는 아직 생존에 계십니다.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먼저 간 사람들이 일을 한다면 자, 일을 뭔가 자원급제하고 또 뭐 과거급제한 거에 대해서 아마 땅속에서 얼마나 훤히 웃겠느냐 그랬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파트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호칭이 변한다는 거죠. 호칭이 변한 거 잠깐 정리해 보면 자, 장원급제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장원급제했다라는 얘기를 썼고요. 장원급제한 놈한테는 뭐 줬다? 한림학사를 줬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한림학사. 그래서 장원은 누가 있는데 그러면 화진이가 있죠. 그럼 화진의 이름 뭐가 됩니까? 예, 이 화진의 이름인 화장원이 되는 거죠. 화장원. 이렇게 명칭을 부르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화장원도 되고 또 뭘까? 명칭상으로도 한림학사니까 화한림이겠죠. 화한림. 그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생략해서 한림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치우겠습니다. 자, 그러자 두 사람이 자 보세요. 앞에서는 세 사람이었는데 누구만 흘려요? 두 사람만 눈물 흘린다고 되죠. 두 사람만. 왜 두 사람만 흘려요? 한 사람은 아버지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두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자리를 적셨다. 이에 성부인이 윤부인과 남부인이 또 나옵니다. 얘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예요? 화진의 처들입니다. 화진의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이렇게 나오죠. 둘 다 선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한 사람들도 성격이 사뭇 달라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죠. 윤부인은 상당히 뭡니까? 조심스럽고 정숙한 여자라면 남부인은 좀 상당히 엄숙하고요. 좀 직설적이고 이런 인물이에요. 봉관 활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활이 함께 그러니까 뭐 어떤 봉황 문양의 어떤 관료들이 쓸 이런 것들이고요. 활이는 뭐 신발인데요. 예, 술을 놓은 신발을 과 함께 조정 대신의 어머니와 부인에게 내는 명부의 칙첩을 주었다. 어디라도 부인이니까 이거 받아야겠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집안에서 큰 잔치를 열어 유태수 아까 얘기했죠? 이름이 예, 누구였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세 명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게 유원혜라고 표현됐었던 인물이었는데 유성양 부자도 초대했겠죠. 이날 소홍부의 지부도 풍물과 기인여들을 데리고 왔다. 이 지부란 것은 뭐 어떤 소속 관원 중에 지사 이 정도 되겠죠. 자, 이게 풍물과 데리고 왔다는 건요. 중앙 관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어떤 형태였겠죠. 새로 급제한 세 사람은 인삼 계지를 들고 사당 뭐예요? 조상들을 모시는 것이죠. 조상들을 모시는 자 이거 상당히 유교적인 태도죠. 유교적 태도가 제일 먼저 뭡니까? 사당에 절하는 거죠. 한림이 슬프게 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요. 자, 오늘 두 번째 호칭 변화 주의해라라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모든 소설은요. 인물이 행동 자, 또는 인물의 대사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겠죠. 그럼 이걸 갖고 뭐 해야 됩니까? 인물의 성격도 판단할 수 있고요. 인물의 심리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울고 있는 한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림이 뭐야? 효자다. 효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왜 슬프게 웁니까? 뒤에 보면 나옵니다. 아, 효자의 슬픈 일이 있어도 부모를 그리워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부모를 그리워하니 그 슬픔 언제쯤 사라질까? 이게 편집자 정권평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가 개입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이 소설에서 이게 질문의 대상이 될 법한데 이게 요번엔요 상당히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인데 이 정도야 뭐 다 알지. 고전소설의 특징인데 이거는 이제 제껴놨어요. 오히려 문제에서 다루지를 않았어. 오히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제 난이도가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알지 않니? 뭐 이 정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보시면 나오겠지. 얘가 우는 이유가 뭡니까? 효자들은 자, 기쁜 일이 있어도 부모 그리워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부모 그리워한다. 부모 그리워 우는 거죠, 이게. 이해가시겠습니까? 부모 그리워서 울고 있습니다. 이때 심시모자는 한림의 급제 소식을 들어 배가 아파서 이거 보세요. 이런 행위들을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 인물들이라는 거죠. 심시모자는 상당히 부정적 인물이다. 뭐
인물의 행동이나 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데 부정적 인물이다. 남 잘 되는 거 못 본다. 그러나 화춘의 부인 임씨, 자, 이 화춘은 부정적 인물인데요. 화춘의 부인인 임씨는 긍정적 인물입니다. 보세요. 저리를 들고 소설 진성을 마련하여 한편은 슬프게 되죠. 왜? 자기 남편은 안 됐는데 기쁜 표정으로 정성을 다했대요. 그래서 성부인이 이거 보고 사람 됨이 참 잘 됐구나 라고 칭찬도 했답니다. 자, 임씨 부인 긍정적 인물입니다. 성태수 누굽니까? 아까 앞에서 읽었잖아요. 누구면 성부인의 아들이죠. 성부인의 아들이자 위에서 이름은 뭐라고 두 글자였죠. 성준이요. 다 됐네 저도. 네, 성준이었습니다. 행장을 꾸려 임소에, 자, 임소가 부임지겠죠? 가려 할 때 성부인이 아들에게 말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춘이와 그 어미가. 화춘이죠? 화춘과 그 어미 뭐야? 심씨가 성품이 포악하니 화진 부부는 내가 없으면 아마도 목숨 부지할 수 없을 게야. 너는 요씨만 데리고 혼자 가라. 요씨 그 아내 정도 되나요? 늙은 어미는 아들을 위해서 죽은 동생의 부탁을 저버릴 수 없다. 아들을 위해서 말한 죽은 동생 누구겠습니까? 화욱이에요. 화욱. 그죠? 이 늙은 어미는 누굽니까? 성부인인데요. 성씨 부인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성씨예요. 네. 그래서 화욱이라는 내 동생의 부탁을 저버릴 수 없다. 내 아들 좀 잘 지켜주세요. 아무래도 화춘이 저놈들이 죽일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지. 성태수가 깜짝 놀라며 울면서 그랬다. 이 성태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이제 약간 관직 뭐 예를 들면 7급 공무원이 됐다거나 뭐 여러 가지 됐을 겁니다. 근데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니. 어머니는 소자가 손에 못이 박히고 혀가 닳도록 어렵사리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한 것은 모두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한고을의 태수가 되었는데 하루도 복량치 못한다면 소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 좀 생각해달라. 그리고 형옥도, 자, 이 형옥이요. 처음 듣는 이름이죠. 이래서 제가 호칭 변화를 주의하라고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화진입니다. 누구요? 형옥은 화진의 어릴 때 이름이에요. 미안합니다. 화진의 어릴 때 이름이 형옥입니다. 경옥이라는 이름을 쓰는 애가 있는데 얘는 화춘의 어릴 때 이름이에요. 화춘. 이렇게 호칭 변화 뜬금없이 있게 돼요. 근데 문맥적으로 보세요. 형옥이도 이제 급자의 벼슬을 하게 돼요. 며칠 안 되면 두 제수씨를 데리고 떠날 텐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급제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일 테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화진입니다. 문맥상 얘기하면 화진 부부가 고난 청할 거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옥이는 화진입니다. 자, 근데 부모님께 여기서 숙모 누구겠습니까? 화춘의 엄미인 심씨가 틀림없이 따라가지 않을 거다. 친아들도 아닌데 내가 그래서 뭐냐. 한번 서울과 시골로 떨어지게 되면 자 누구 서울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화진이와 화진의 처들은 다 어디 갑니까? 서울 갈 거예요. 시골에 누구 있을 거예요? 심씨하고 누구밖에 없어요? 화춘이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해를 입히려 해도 방법이 없어요. 못 만나요. 설사 조금 분란이 있다 제수씨가 현명하고 지혜로우니 제수씨 누구겠습니까? 뭐 화친의 아내 뭐 정도 되겠죠? 잘 보호할 것이라 믿습니다. 자, 아무튼 너무 걱정 마시고 소자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십시오. 자, 여기서 묶어놨는데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 오늘 얘기한 거 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정리했던 게 호칭 변화 정리하다. 두 번째 인물의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서 성격을 판단하라. 세 번째요. 대화 장면이 나오면 뭐 하라고요? 말하기 전략을 한번 생각해봐라. 말하기 전략. 자, 제가 이번 소설 문제에 나올 거는 이 문제를 찍겠습니다. 출제됩니다. 자, 정책적으로 보면 화법과 장문 그리고 말하기 요소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걸 느껴집니다. 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성태수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어미 성부인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장원 겁제했는데 날 안 따라간다니 말이 돼? 내 마음도 좀 생각해줘. 엄마 그러면 안 돼. 나랑 같이 가줘야 돼. 설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하냐 이 말이죠. 중요한 얘기 해볼까요? 설득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옥이도 급제해서 곧 갈 거야. 가정이죠.
실제 일어나는 건 이렇게 될 거야. 숙모님은 안 따라갈 거야. 그러면 둘 사이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문제가 안 돼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벼슬을 해서 공간 이동을 하게 될 가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별도로 없을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돼? 날 잘 따라가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습니까? 다시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 누가 누구에게 말하냐부터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냐. 성태수가 성부인에게 말하고 있다. 무슨 말하냐? 나를 따라가야 된다고 설득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출제될 겁니다, 이번에. 자, 그 다음 가볼까요? 부인은 그래도 듣지 않았다. 누구의 말을? 예, 자기 아들인 성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림이 눈치를, 이게 한림 누구라고요? 예, 화진이요. 한림학사 화진이 눈치채고 성부인에게 그냥 떠나시라고 정성스레 고난이 고모님 괜찮으니까, 예, 고모님이죠. 고모님 괜찮으니까, 예, 그냥 떠나셔도 됩니다. 성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허락했다. 그래, 조카야, 내가 차마 내 아들을 또 물릴 수가 없구나. 아, 이제부터 자 나옵니다. 또 변사톤 나옵니다. 변사톤 누구예요? 이제부터 효자가 고난이 이런 말할 수 없겠구나. 조물 좀 무엇인가?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 이거는 바로 예, 작가 개입이죠. 작가가 논평하고 있는 거죠. 논평하고 있는 겁니다. 편집자적 논평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태수가 떠나가 두태수 누구겠습니까? 성태수 그죠? 그 다음에 유태수겠죠. 왜? 한림학사는 태수는 아니거든. 태수는 지방에서 우둔머리 지금으로 뭐 시장 정도 될 거예요. 한림학사는 중앙관료예요. 중앙관료. 따르는 날 요시와 하병선은 자 근데 또 이 두태수를 좀 크게 말하자면 유성룡이 떠나야 되는 건 되는데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유성룡보다는 누구에 가깝냐? 한림학사인 그 화진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정확히 말하면 요시와 하병선은 요시가 이제 그 화옥의 아내이죠. 화빙선은 윤부인과 남부인의 양손을 잡은 채 눈물을 흘리며 목이며 참아 말하지 못했다. 뭐 떠나는 사람인가 보죠. 성부인이 심시 모자를 간절하게 타오르고 자 지금 성부인은 누구를 떠나고 있는 겁니까? 성부인은 지금 자기 아들을 따라 떠나가고 있지요. 심시 모자는 누굽니까? 심시와 화춘을 가리킨 말이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부탁을 합니다. 돌 같은 심장이라도 귀신을 눈물 흘만했다. 이것도 누가 하는 말이죠? 예. 예. 바로 앞에서 아주 작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한번 유추해 보세요. 그래도 같은 핏줄 아니냐. 네 동생 좀 너무 괴롭히지 마라. 또는 뭐 아들 누구야? 화진이 좀 잘 봐줘라. 성분의 일행이 떠난 이후로 심씨는 등에 있던 가시가 빼버린 듯 후련하여 이런 말들 보세요. 성부인이 떠난 뒤에 심씨의 심리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아들과 모의했다. 뭐요? 휘파람 불면서 뭐 하길요? 괴롭힐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나 또는 인물의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성격이나 심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니까 반드시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정씨는 누구 엄마입니까? 화진의 어머니죠. 화진의 어머니는 어질고 아름다워 인심을 얻는 데다가 또 화진처럼 기특한 아들을 낳아서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예,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정씨가 누군지 몰랐는데 뒤에 나오잖아. 나와서 그 권세가 날로 높아져만 갔지. 나리께서는 여기 화우겠죠. 화우기는 화진을 장자로 세우려는 뜻마저 두어. 원래 장자 누군데? 화춘이. 자기 아들 화춘이란 말. 이 일의 원초는요. 심씨의 아들 화춘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변변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씨의 남편이었던 화욱이 이놈보다는 뭡니까? 누구를요? 정시소생이었던 밑에 가겠죠? 정시의 아들이었던 화진을 더 영특하고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불만을 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하인들까지 우리를 모자를 업신여겼다. 그런데 진이의 두 아내는 진은 화진이죠. 이게 또 화진이에요. 예, 화진의 두 아내는 미모와 덕성이 정시보다 뛰어나다. 진이가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으니 종족들이 우리를 보고 종놈들까지 꼬여드는 모습에 예전보다 다르구나. 저놈이 한번 저놈 누굽니까? 화진이죠. 동그라미죠. 화진이 서울로 올라가서 천자의 총애를 받고 아래 놓은 친구들 동원해 세력이 큰다면 보이세요?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하는 거예요. 얘가 누가요? 화진이가 올라가서 더 큰 세력이 얻는다면 용이 구름을 타고 호랑이가 바람을 거는 것 같아서 그 세력을 얻지 못할 거야. 비유적 표현도 쓰고 있죠. 그러니 이곳에 머물게 해놓고 괴롭히면서 상춘정의 원을 갚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누구한테 얘기입니까? 누가 누구한테요? 앞에 나오죠? 심씨가 자기 아들 화춘에게 야 화진이 올려보내지 말고 우리 여기서 괴롭히자. 만약에 올라가면 이 새끼 이거 세력이 커져서 우리 감당 못할 거야. 그러니까 안 올려보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춘이 대답했다. 그리하여 화루는 화춘이 한림에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야, 너 가지 마라. 무슨 얘기겠죠? 어떤 식으로 말하나 볼까요? 아버지께서 조정에 계실 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었는데도 너는 벼슬이 물러나라고 했다. 사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었다기보다는 그 불합리한 계층들이 자꾸 기득권을 형성하자 화옥이 스스로 물러나야겠다. 이때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때 이제 화진이도 아버님 지금은 물러나실 때입니다. 뭐 이렇게 했나 보죠. 그런데 이제 나라의 정치가 나날이 어려워져서 벼슬하는 것이 위태로운데 너는 오히려 양양자득하여 득이양양해서 출세하려는구나. 참으로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려운 게냐? 너 말한 거하고 행동하고 왜 다르니? 이렇게 묻습니다. 의도는 뭐예요? 너 잘나서 서울 가는 거냐? 안 가는 게 맞을 이런 의도를 담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정리 다시 해볼까요?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인물의 행동이나 대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유추해라.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대화가 나왔다 뭐하라? 말하기 전략을 선정해라. 자, 한림이 공손하게 대답하여 형님이 그리 말씀하신 제가 어찌 명심하지 않겠습니까? 한림은 즉시 고을의 관할을 통해서 고향에 남아 어머니 모시기도 사직수를 올립니다. 어때요? 정말 그냥 바로 들어버립니다. 천자는 강곡한 청을 보고 불쌍히 여겨 1년의 말미를 주었다. 한림은 이로부터 주구당에 집이에요. 그냥 집당자죠.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책을 읽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심시, 계양 등을 시켜 유언비어로 선동하여 온갖 욕을 해댔고 인간은 안 된다. 그죠? 근데 먹을 수 없는 쓴나물과 상한 밥을 주었지만 한림은 태연하게 던졌다. 이 사람 참 어떤 인물입니까? 무둔하게 버티는 인물. 심시는 두 부인에게 또 두 부인 누굽니까? 아까 떠나려고 했던 이 한림에게 두 처가 있거든요. 그 두 부인에게 바느질과 배짜기, 수놓기 등 온갖 힘들을 시켰는데 두 부인이 타고난 재주로 심시의 부부들의 일을 척척해내니 아무리 포악한 심시라도 꼬투리를 잡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직접 제시도 되죠. 포악한이란 말을 직접 쓰기도 하고요. 이런 행위들을 다 추론해보면 나쁜 애다. 뭐 이런 얘기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끝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얘기했고요. 문제 가보면서 문제 유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내용 이해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승상 음수은 화진이 자신에게 인사오지 않은 걸 불쾌했다. 본문이 그대로 나온 얘기야. 그대로. 황제는 여양호의 아들인 화진이 과거에 상황 급제한 것을 기뻐했단 말 첫 줄에 나오죠. 성부인은 자신의 아들과 조카가 모두 과거에 급제한 것을 기뻐하였죠. 눈물을 흘리면서 성부인은 자신 때문에 심시와 하춘이 해치라는 것. 자, 보세요. 이게 틀린 겁니다. 뭐가 틀렸어요? 심시와 하춘이 화진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생각은 맞는데요. 이게 틀린 거죠. 자기 때문에 해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진 않죠. 자, 주의하십시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인데 뭘 잘 봐야 돼? 선택지에서 인과적 진술을 확인해야 된다. 끊어주셔야 된다. 자, 여기서는 뭡니까? 자, 성종과 유성양은 한간 직문을 수행하며 학문 정진에 기하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맞습니까? 그냥 퇴수로 보내주세요. 거기서 뭡니까? 학문 정진 더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장을 급제한 것을 기뻐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두 정보가 제시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선택지 중에 오류 선택지, 오답 선택지로 많이 등장하는 유형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하라고요? 인과적 진술. 조건이나
자, 미안합니다. 조건과 결과를 나타내는 거 있으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바로 나왔는데요. A와 B 보시면 아까 대화 장면이었습니다. 첫 번째 A는요. 형옥이 누구였습니까? 화진이죠. 자란 말은 어릴 때 이름 이런 뜻이에요. 화진의 자, 화진의 어릴 때 이름이 형옥입니다. 급제하여 집을 떠나게 되는 상황을 가정에서 성부인에게 아버님 나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자, 화진이 성공할 경우를 가정에서 화춘과의 모의 계획을 가정에서 화춘과 어떻게 합니까? 모의할 내역을 얘기하죠. 둘 다 가정 상황이다. 자, 소설 속에서 뭐냐면요. 대화가 나면 말하기 전략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 보기 문제죠. 자, 여러분은 시험지를 받으면 이 문제를 보시면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하라고 되어 있어요. 보기부터 먼저 읽으시는 게 좋겠다. 특히나 낯선 작품이 나온다. 낯선 작품의 경우 100% 보기가 나오고요. 낯선 작품 100% 뭐가 나온다고요? 보기가 나옵니다. 이 보기가 뭘 얘기해준다? 전체적인 줄거리부터 형상을 다 얘기해줍니다. 화씨의 가문의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엮어진 상성가면에게는 자, 뭐가 나온다? 유교적 봉건 윤리를 부합하는 이상적 인간행위를 할 수 있는 성부인, 화진 이런 인물이 나온대요. 다시요. 유교적 봉건 윤리에 부합하는 인물들이 있대요. 성부인, 화진, 화진의 부인 윤씨, 남씨. 이거 먼저 읽었으면 어떻습니까? 아, 얘들이 누구다? 화진의 부인이구나. 다시요. 한번 강조해 볼까요? 보기를 먼저 이렇게 읽는 순간 인물관계를 먼저 판단할 수가 선과 악을 먼저 판단할 수 있으니 아주 좋지 않습니까? 보기 먼저 읽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춘의 부인인 임시 등도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미리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임시도 어떤 긍정적 인물이래요. 화춘은 나쁜 애인지 모르겠지만 부인 임시는 긍정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특히 화진이나 화진의 부인들은 자신을 적대시하는 부정적 인물들로 부정적 인물 누구 있습니까? 화춘, 심시들이죠. 심시 등입니다. 실현 속에서 봉건윤리의 핵심을 알 수 있는 효를 실천한 성숙한 인격을 가진 긍정적 인물. 뭐요? 얘들이 누굴 괴롭힙니까? 화진을 괴롭혀요. 근데 얘들은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보기가 나오시면요. 보기 읽어가시면 이와 대응되는 본문을 찾으셔야 돼요. 대응되는 본문 내용을 항상 판단하시면서 선택지를 내려가셔야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기억에서 한림이 사당의 부모를 그리하는 모습은 하며 우는 모습은 효를 맞습니까? 그리하며 우는 모습은 효다. 맞아요? 맞는 거잖아요. 여기도 분명 어떻게 됩니까? 효라는 실천사상을 중요시한다. 맞는 거죠. 2번. 리얼의 정성을 다하는 임시 태도, 임시 좋은 인물, 성숙한 인격, 긍정적 인물로 맞잖아요. 보기에 다 얘기하는데요. 한림이 성부인에게 성태수와 함께 떠날 것을 권하는 모습 볼게요. 한림이가 성부인에게 성태수 아들이죠. 성부인의 아들 함께 떠날 것을 왜요? 아이고 고모님 저를 걱정해 주시면 고맙지만 고모님의 아드님 저기 사촌 형님이겠지요. 말씀도 옳습니다. 고모님 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고모님이 가실 길 가세요 라고 하는 거지. 심시에 대한 효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인물 이거는 인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인과적 관계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3번에 뭐가 들었습니까? 여기까지 사실 팩트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건요.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는 없지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인과적 진술에 초점을 맞추면서 글을 읽어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러서요. A에 대한 설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소설적 장치. 사실 고전소설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치밀한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게 성준이란 인물과 유성양이란 인물이 과거 급제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기가 받은 직책보다 낮은 직책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시골로 가겠다고 합니다. 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야지 뭔가 성준의 어머니 성부인도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심시와 화춘이 누굴요? 화진과 화진의 아내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확보되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화진과 화진의 두 부인을 위해는 건 해로움 이런 뜻입니다. 해로움을 가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됩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 소설적 장치라고 그럽니다. 소설 쓰는 분들이 되게 뒷일을 미리 진행하기 위해서 장치를 인과적인, 즉 다시 말하면 이 소설이 어떤 뜻은 상당히 고전 소설치고는 치밀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치밀한 구성. 이 소설에는 치밀한 구성이란 장점과 두 번째, 개성적 인물이 등장한다. 이 두 가지인데 일단 이 부분은 여기서 파악이 잘 안 돼요. 파악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파악이 됩니다. 아까 그 부분이에요. 저는 만약에 출제한다면 이 부분을 묻는 문제도 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제가 이제 어차피 PDF 파일로도 다 올릴 거니까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소설 속에 등장인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심시 부정적 인물, 화춘 부정적. 마지막 얘기까지 미리 전개해드리면요. 얘들은 개과천선하게 됩니다. 개과천선은 무슨 뜻인지 알죠? 잘못을 씻고 새롭게 태어나는 인물이 됩니다. 얘들이 누구예요? 화빙선, 화진을 이건 뭐 어릴 때 이제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뭔가 위해를 가하죠. 자, 그러나 얘는 뭡니까? 심지어는 아까 이 관측을 내놓았는데 계속 얘기를 떠들어댑니다. 불량배하고 어울리 다닌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귀양 가게 돼요. 그랬다가 나중에 누굴 만납니까? 여기 잠깐 나오나요? 여기 있죠? 잠깐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어볼게요. 자, 심시가 화춘이 미안합니다. 앞쪽으로요. 심시와 화춘을 불만을 가지고요. 독사자 표절자 물러나서 뭐 이렇게 되고요. 쭉 되는데 여기 보면 과거를 제고표절하지만 모함을 해요. 귀양 가게 되고요. 안에 누명 속에서 쫓겨납니다. 유교지에서 누구 만나면 곽공을 만나는데요. 병서를 배웁니다. 무술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얘가? 어찌 보면 조력자입니다. 얘가 뭡니까? 가르쳐주죠. 그래서 나중에 누구요? 백의종군에서 노략질하는 해적을 다 물리칩니다. 이로 인해서 화진의 능력을 인정하고요. 결국 대원수가 돼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평정을 하죠. 그래서 더 높은 직위까지도 올라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심시와 화춘은 개과천선하게 되고요. 화진의 아내도 모함받았던 화진의 아내도 돌아오게 되면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는 오늘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갈래, 성격, 시점, 주제 정리했고요. 인물 소개, 이거 좀 들어갈게요. 인물 소개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시기 바라고요. 한번 더 넘어갈까요? 창성 감위력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5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상당히 개성적인 인물이다. 이것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요걸로. 아유, 미안합니다. 제가 이러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수능 대박 나기를 기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능 대박 나실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